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간의 순매도에도 3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2080선 앞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의 순매도에도 지수를 방어하면서 전일 대비 0.47%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6%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의 기여도는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높지만 이것이 경제 성장을 이끌 만큼 개선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조개혁 진행과 사회 안정망 보강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의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속에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남측에 대한 불만이 짙게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어떤 또 해결책을 알려주실지 기대가 되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요. 김원호 전문가 그리고 김동희 대표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수요일 밤입니다. 오늘 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 있었을까요?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을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소식, 첫 번째 인사 소식은요. 다시 좀 통신 장비주들이 뛰고 있어서요.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5G 관련 통신주들이요. 다시 한번 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기해서 5G 시장이 본격적으로 꽃이 필 거다.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5G 관련주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봐도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또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요. 해외 매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바이오주 계속해서 변동성 크게 가져가고 있죠. 이에 따라서 시총 순위에 있어서도 지각 변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1개월 만에 코스닥 1위 자리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같은 과열 양상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숏커버 등 수급 장세에 걸맞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 잘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식시장을 아뿔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아싸 소식입니다. 자, 북한에서 날아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한마디예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좀 출렁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브렉시트 불확실성 솔직히 코스피 발목 잡았고요. 게다가 반도체 업황도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한마디에 역시 경협주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금강산 관광 관련 정책 비판하면서 다시금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에 역시 오늘 이와 같은 종목들 모두 파란불 킨 모습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 아싸 소식, 백화점 관련주들 좀 모아봤습니다. 요새 누가 가나라고 좀 헤드라인을 뽑아봤는데요. 가긴 가더라도 누가 지갑을 여냐 이러한 문제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백화점들의 매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일 텐데요. 백화점 관련 종목들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 나옵니다. 백화점 위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데요. 다만 최근 2년 사이에는요, 명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명품 관련 사업이 향후 백화점 관련해서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좀 따로 체크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아싸 인사 소식 잘 들었습니다. 도약을 준비하는 통신 장비주 증권가가 내년이 좋다고 전망을 하니까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다시 타오른 바이오주로 인해서 또 시총 순위가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시가총액 1위는 누가 차지할지도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남북 경협주가 우수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또 백화점 관련주가 온라인 쇼핑이 아무래도 더 성행하다 보니까 매출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들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설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여러 이슈 중에서 주목하고 계신 이슈가 있으신가요? 예, 저는 최근에 바이오 이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지각 변동을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요, 이 실적주 위주로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됐던 그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바이오 업종의 급등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위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인 HLB가 지금 시가총액 두 번째에 랭크되면서 이 작년에 신라젠이 했던 시가총액을 최근에 회복하면서 지금 10개의 이 종목 가운데 이 순위 10개 종목 중에서 바이오 업종에 지금 5종목이 지금 랭크돼 있죠. 그래서 짧은 이 시간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임으로 인해서 과연 그러면 이 바이오 업종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당분간 반등 또는 상승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과 2달 전만 해도 모든 전문가들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나 2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지금 코스닥의 상승을 주도하는 이 업종이 바이오 업종입니다.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임상 3상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불신감이 최근에 HLB의 강한 상승을 통해서 특히 리보세나닙이라는 표적 항암제 임상 3상을 통해서 다시 이 불신감이 지금 신뢰감으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 속에 단기적으로 지금 수급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이러니한 건요, 대차 잔고가 즉 공매도의 이 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종목 HLB라든지 신라젠 그리고 헬릭 스미스 같은 종목이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차 잔고가 지금 40%에 육박하는 이러한 종목들은 향후에 쇼커버링을 통해서 더욱더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인 HLB라는 종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불과 2달 전만 해도 2만 원대, 2만 1,000원을 찍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지금 20만 9천 원까지 단기적으로요 900%에 육박하는 상승 모습을 보였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7월 말에 2,600만 주의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단기적으로 양봉을 세웠는데 이때가 7만 5천 원에서 2만 원까지 빠진 살이죠. 그 상승의 거래량이 지금 나온 흔적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공매도 세력이 지금 왕창 몰려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쇼커버링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낼 수 있다는 거고요. 52조 고가를 강하게 돌파한 모습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군 위주로 접근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요 헬릭 스미스입니다. 헬릭 스미스 또한 임상 3상에 대한 불신감으로 단기적으로 20만 원대에서 6만 4천 원까지 급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갭이 발생한 17만 5천 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은 지금 현재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코미팜이라든지 한미약품 그리고 유한양행과 같은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소외된 종목군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좋은 수익이 날 걸로 기대됩니다. 네,
제약바이오주가 오랜만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의 강한 상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 종목에 대해서 부담이 있으시다면 또 상대적 소외 종목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또 권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이슈 중에서 관심 갖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대북주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 재건 등을 언급하면서 대북주들이 어제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랐는데 하루 만에 또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발언을 통해서 또 크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악재와 호재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대북주들은 피로감이 지금 상당히 좀 누적된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내려가기도 힘들겠지만 사실 오늘 그 어떤 시장에서 뉴스들의 논조들에 비해서 대북주들이 예전보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닙니다. 뭐 하한가까지 간다든지 뭐 20% 이상 떨어진다든지 이런 흐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해서도 뭐 크게 올라가기도 좀 힘든 이러한 상황으로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시장의 바이오주가 시장을 리딩하는 리딩 테마로 지금 뚜렷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뭐 대북주들이 어떠한 아주 드라마틱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큰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아주 그 장대 양봉을 수반한 강한 재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북주 같은 경우는 일단 좀 관망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작은 말 한마디에 남북 경협주가 정말 하락을 맞이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분간 강한 반전 시그널이 있기 전까지는 좀 관망의 자세로 지켜보시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한 전문가님들의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수강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뒤섞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아난티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오늘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물 전부 철거하라라는 말 한마디에 남북 경협주들 일제히 출렁거리면서 약세로 빠진 모습 아싸인싸 뉴스에서도 살펴봤는데요. 금강산에 골프 리조트를 보유한 아난티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개장하자마자요. 뚝 떨어지면서 오늘 마이너스권에서 계속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요 8.16%까지 빠지면서요 11,250원까지 내려앉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입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3종이요.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좋은 실적 내고 있다는데 올해 3분기까지요. 유럽에서 6,50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라는 뉴스가 역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뉴스 함께 하면서요. 오전장에서는 딱히 방향성을 잡지 못했다가요. 오후장 들어서 크게 올라온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8.28% 뛰어오르면서요. 37만 2,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노테라피 보실까요? 바이오주들 지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가운데 이노테라피 역시 오늘 강세 움직임이 돋보여졌습니다. 이노테라피예요. 지혈제죠. 이노실 플러스가 식약처로부터 4등급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이노테라피에게서는 강세 움직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장 오전장에서요 15,600원까지 오른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종가는 17.21% 뛰어오르면서요 14,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가지고 왔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의 관계사입니다. 아이덴티티 게임즈. 자, 온라인 액션 RPG 게임입니다. 드래곤 네스트 있는데요. 이 텐센트가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위게임에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드래곤네스트 얼마 전에 사전 예약 시작했고요. 내일 정식 출시된다라고 하죠. 오늘 이 같은 이슈 반영을 해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뛰어오르면서 반응한 모습 확인이 됐고요. 11.11% 올랐습니다. 12,000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네요. 한미약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미약품 3, 4분기 호실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권가의 전망이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제품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게다가 국내 순환기 전문 의약품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서 딱 도출을 해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 계속해서 가져갔고요. 6.77% 오르면서 25,500원 올랐습니다. 323,500원까지 오른 모습 오늘 한미약품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역시 남북 경협주인 아난티는 하락을 했고요. 제약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호재로 인해서 이노테라피랑 액토주스푸드도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궁금하신 종목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자, 먼저 김원호 전문가님, 여러 종목들 중에서 어떤 걸 콕 집으셨나요? 예, 저는 오늘 이노테라피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자, 의료용 지혈제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고령화되고요, 만성 질환자가 증가가 되면서 이 혈액 응고가 잘 안 돼서 지혈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당사는요, 이 올해 그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2017년에 미국 병원을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동남아, 일본이라든지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해외 판매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향후에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업체인데요. 2019년에 매출은 한 4억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폭이 확대가 되면서 마이너스 24억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체내용 지혈제인 이노실 플러스가 시약처로부터 제품 허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와 함께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장 규모가 한 7조 시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내년도 2020년 상반기에는 이노실 플러스라는 이 제품을 생산해서 해외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통해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업종이 강한 상승을 동반하는 와중에 오늘 뉴스를 동반해서 강한 거의 상한가까지 육박하는 상승을 보이다가 종가가 좀 밀어버렸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이게 지금 공모가가 18,0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15,700원이 강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15,700원을 돌파 시도하다가 밀려버렸죠. 그러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차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도 돌파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 당시와는 틀리게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이 심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할 걸로 보여지고요. 핵심적인 사항이 15,750원, 거기를 돌파한다면 18,000원, 2만 원까지도 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은 내일장 이후에 15,700원, 50원의 돌파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노테라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체내용 지혈제인 이노실 플러스가 식약처 제조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도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김동희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여러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대형 바이오주가 오늘 상승하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들이 호조를 보인 데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호재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젠인데요. 바이오젠이 이제 그동안 치료제가 없는 알츠하이머 부분에서 신약에 대한 판매 승인 기대감, 승인이 신청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였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상한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40% 이상 장중에 폭등하는 이러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젠의 어떤 호재와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바이오주들의 급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만의 또 호재들이 나왔죠. 일단 어떤 라인업의 유럽 시장에서 호조에 따라서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일 시초가가 9% 이상 뛰어오르면서 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갭이 좀 과도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시초가보다 종가가 좀 아래에서 끝났습니다. 물론 8% 상승했지만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숨고르기는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어떤 지금의 어떤 국내 바이오주들의 흐름 여기에 글로벌리한 어떤 그 대형 호재들이 바이오주들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 상승은 가능한 국면이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인 숨고르기에 나올 시에는 매수 대응에도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김동기 대표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세가 이제 바이오주가 상승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3분기 흑자 전환 성공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음봉으로 오늘 마감했기 때문에 단기 숨고르기 이후에 또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전망해 주셨네요.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두 전문가님들 나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종목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머니W는요, 매일매일 승자가 공개되죠. 승자가 공개되면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혜택이 있는데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는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끝자리 번호 5513님이십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수요일에 제시됐던 종목들 과연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이어갔을까요?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김동희 대표님 나와주셨는데요. 김동희 대표 유로스 가지고 와주셨고요. 유로스가 거의 7% 가깝게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김동희 대표께서 또 한 가지의 종목 또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정다운이었죠. 자, 이 정다운 같은 경우는 3.20% 올라온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두 종목 모두 플러스권에서 기분 좋은 움직임 가져갔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어떤 종목이 또 나오게 될까요? 역시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네, 수요일에 만날 수 있는 우리 두 전문가님들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요, 주도주 발굴의 대가 김동희 대표가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7글자입니다. 조금 길죠? 자, 그런데요, 오늘 장 흐름 잘 보신 분들이라면 캐치하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거의 8% 가깝게 뛴 종목이기도 했고요. 치매 관련해서 임상시험 재개한다라는 이슈까지 함께 가져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종목이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세기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업종, 그러니까 요즘 가장 뜨겁게 코스닥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섹터가 있죠. 바로 제약바이오 섹터일 텐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AB가 있습니다. AB, 혈액형 아니고요. 이 AB가 들어갑니다, 어딘가에. AB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까지 힌트 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김동희 대표와 스탁세일즈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문가께서도 기다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단타의 기적, 바로 김원호 전문가십니다. 자, 김원호 전문가가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4글자인데요. 아이쿠야, 힌트를 보니까 똑같습니다. 뜨거운 업종이라고 되어 있죠. 역시 제약 바이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일파프 그리고
캐펜텍인가? 캐펜텍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 또 이런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자, 저희가 정말 크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김원호 전문가와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여러분,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시작해보시죠.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첫 번째 시간은요, 김동희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갖고 오신 종목이 역시 제약바이오주네요. ABL 바이오인데, 자, 바이오주인 건 알겠는데 과연 어떤 걸 만들어내는 회사인지 이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자세히 알려주시죠. ABL 바이오는요, 정말 지금 핫한 정말 코어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바이오 네. 안에서도요. 지금 바이오주들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상 지금 진입하기를 망설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주요 종목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LB라든지 신라젠이라든지 뭐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가도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왜 그러죠? 지금 바닥권에서 어제 오늘 좀 오르긴 올랐지만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오른 게 없는 지금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인데 왜 이 ABL 바이오가 왜 중요하냐라는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설립된 지가 2016년도에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핫하네요. 근데 얼마 안 됐는데 이 ABL 바이오를 설립한 사람들이 바로 그 한화 케미칼의 바이오 사업부에 있던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나와서 대표부터 해서 나와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노하우가 충분히 있는 임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ABL 바이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중항체 관련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중항체 좀 어렵죠. 네. 이중항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이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다. 이거를 제가 굉장히 쉽게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저를 좀 비춰주시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중항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항암제를 먹으면 이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는 이제 암세포도 있고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 세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중항체 쉽게 말하면 이 이중항체 항암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서 암세포는 죽이고 면역 세포는 더욱더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면역 세포가 이 암세포를 같이 살상 능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면역 능력도 키워주고 암세포도 죽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면역 세포제와 항암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발달된 형태의 어떤 바이오 분야가 바로 이중항체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 항암제의 어떤 독성도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줄여주고요. 그렇죠. 효과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러한 어떤 굉장히 좀 앞선 형태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가장 그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부분이에요. 항암제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 글로벌리하게 출시된 이 이중항체 관련 제재가 3개밖에 없습니다. 네. 시장이 굉장히 초기 단계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 이중항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바이오 하면은 지금 핫한 종목들 보면 대부분 뭐 임상의 어떤 말기, 3상에 들어간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많이 핫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게 뭐 성공하니 실패하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 이중항체 관련 부분들은 뭐냐면 이 약물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후보급 물질이. 네. 그래서 지금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데 개발 전 단계 혹은 임상 전 단계에서 이미 어떤 약물들이 이미 기술 수출에 들어가는 거의 유일한 바이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부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기다리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가 시장의 어떤 그런 주도주로 굉장히 부각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장성이 뛰어난 최첨단에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오른 것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중항체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이다. 이중항체라는 거 너무 알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암 세포는 잡고 면역 세포는 올려준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신약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임상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바로 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신약 파이프라인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상당히 많은 신약 파이프라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ABL001, 뭐 201 사실 이런 거 보면 어려워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들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직 완전히 개발된 신약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네. 여기 그 회사의 약자인 ABL이라는 게 들어가 거기다 넘버링을 해놨죠. 뭐 네. 001, 301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이게 벌써 이 ABL 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서 벌써 지금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계약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몇 지금 건일까요? 네. 지금 한 12억 불 정도 돼요 벌써. 12억 불?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오. 넘어서는 네. 수준입니다. 이게. 네. 근데 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 글로벌리하게 지금 인정을 받은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대되는 블록버스터급 파이프라인으로서는 ABL 301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바이오주들이 주목받게 된 계기가 오늘 아침이죠.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젠, 즉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이 바이오젠의 어떤 신약이 판매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아주 시장이 아주 들썩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이 오늘 크게 움직였죠. 네. 그런데 이 ABL 301이 바로 어떤 그 치매 중에서도 치매가 이제 알츠하이머도 있고 파킨슨 같은 병도 있는데 이게 두 번째로 뇌질환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게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그러니까 네. 전 세계에서 지금 600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ABL 301이라는 거는 바로 이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이 파킨슨병 파이프라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이중항체 분야에서는 거의 글로벌하게 유일한 거예요. 대단한 이게. 거네요. 그래서 진짜. 지금 네.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블록버스터급, 그야말로 블록버스터급 치료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바로 기술 수출이 이제 바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임상을 기다리지 않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ABL 001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위암, 대장암, 폐암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항암제예요. 와, 그러니까 이런 다요. 부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내에서 이중항체 치료제로서는 최초로 임상에 들어간 제품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ABL 바이오가 어떤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을 보면 굉장히 블록버스터급들이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그 단계별로 마일리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보다 굉장히 빠른 시기 내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글로벌 바이오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벤처 캐피탈 같은 데서도 굉장히 지금 투자를 이 회사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유망한 회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ABL
ABL301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에 대해서 또 치료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ABL001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의 뭐 위암, 폐암 이런 게 골고루 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이 지점이 좋기 때문에 갖고 오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런 소식이 들려서 상승한 건 아닌가요, 전문가님? 그 여러 가지 좋은 흐름 때문에 이제 주가가 4월 달에 거의 4만 원 근처까지 갔었어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바이오주들이 뭐 도매급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좋은 네.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장기 하락하면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지금 2만 원대니까 이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에 비해서 오른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굉장히 무난하다. 그리고 실체가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하게 주목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격을 한 차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좋고 그리고 바로바로 실체가 있는 결과가 보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모아 첫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ABL 바이오 투자 포인트 어떤 거더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판넬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요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리하게 제대로 주목되고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요 조금 지금부터 잘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ABL 바이오 그래서 뭐 하는 회사인데? 라고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중항체 분야에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로 지금 이중항체 분야에 있어서 선구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고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지금 코어 종목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또 블록버스터급이고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위암, 대장암, 췌장암 부분에 있어서 다 적용이 될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살짝만 볼게요. 보면 지금 조정 기간이 좀 만료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다,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동희 대표께 우리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시죠. 김동희 대표님, 네. 제약바이오주를 들고 와주셨어요. 물론 지금 시장의 핵인싸, 핫 이슈는 제약바이오주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약바이오주가 사실 무섭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종목을 본다고 하더라도 딱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약바이오주를 가져가자니 뭔가 무섭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좀 다시 물릴 와중은 없는 건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죠. 네, 가장 투자자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내가 들어가면 또 물리는 게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상승한 HLB라든지 신라젠 뭐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진입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물론 더 룸은 있어요. 올라갈 룸은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이오주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에너지가 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대체할 종목군들이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는 몇몇 선도주들이 지금까지 끌어왔다면 이제 확산 국면으로 넘어갑니다. 확산 국면이라는 거는 주변에 좋은 올라가지 못한 이제 그 낙폭과대 바이오주들이 이제 순환매가 돌 차례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라간 어떤 대장주들보다는 주변에 낙폭과대인데 아직 덜 오른 바이오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바로 ABL 바이오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주가 확산 국면에 들어선다면 분명히 ABL 바이오도 상승할 것이다. 그것도 크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언제 잡아야 되는지 가장 궁금해하시겠죠. 대표님,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시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만 원대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인데 지금 한 손절가는 2만 원 선 정도 라인 정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선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L 바이오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체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ABL 바이오 그럼 어떻게 지금 접근하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가격 전략까지
따져보시죠. 에이빌바이오 한 판을 정리했습니다. 이중항체에 있어서 정말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자, 게다가 지금 파이프라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라인 나우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자, 매수가 21,150원 그대로 제시해 주셨고 목표가 단기적으로 3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요. 손절 라인 2만 원 선입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서 성공 투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중항체 분야의 글로벌 선두기업 ABL 바이오. 저 마지막 찬스죠.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두 번째 시간은요. 김원호 전문가님이 갖고 오신 제일약품입니다. 제일약품 역시 또 제약바이오즈를 갖고 오셨는데 최근에 신약도 열심히 개발한다고 들었는데 제일 유명한 분야는 뭐가 있을까요? 예,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1959년에 70년의 역사를 가진 그런 오래됐네요. 아주 훌륭한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 의약품 제일파스죠. 제일파프하고 그다음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무릎 관절에 특효약인 케펜텍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염제라든지 항생제, 항암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회사는 계량 신약이라든지 그리고 제네릭 개발에 특화해서 여기 엄청난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매출이요. 이 회사가 지금 올해까지 매출이 한 7천억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내년에는요. 1조, 어마무시한 1조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량신약과 제네릭을 통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 향후에 신약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작년 이 동기 대비 올 상반기까지의 매출은 3,372억에 영업이익이 66억으로 352%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량 신약과 또 제네릭으로 인해서 지금 매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제약의 꽃, 바로 신약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신약 파이프라인이 형성되어 있는지 전문가님 쭉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사는요. 신약 파이프라인이 자그마치 7개를 가지고 있어요. 7개, 예. 많네요. 그중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파이프라인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언급드렸듯이 제네릭과 계량, 이런 계량 신약도 임상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신약 파이프라인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JPI-289라는 뇌졸중 치료제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뇌졸중 치료제는 FDA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딱 하나가 있는데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는 액티라제라는 그게 지금 유일한데 얘는 네. 실질적으로 혈액 용해제죠. 그래서 이걸 투여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뇌사가 된다든지 또는 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나 JPI-289는요. 네. 뇌세포의 사멸 및 염증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에서 세계 최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러한 뇌졸중 치료제로 블록버스터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기술 이전했을 때 기술 이전의 가치가 현재 약 5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5조요? 어마어마하네요. 전체 시장 규모가 네. 10조인데요. 네. 10조에 5조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JPI-289는요. 지금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만간 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내포한 그런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죠. 네. JPI-547입니다. JPI-547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항암제를 맞으면 이 암세포는 이 생존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DNA를 복구할 수 있는
복구하는 효소인 폴리모레이하고요.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고 사멸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최초의 항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임상 1상 B를 진행되고 있는데 얘가 지금 시장 규모가 7조고요. 네. 예, 이 또한 7조. 지금 외국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기술 이전에 대한 그런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가요. JPI 중에 JP가 빠지고요. 네. JP1366이라는 차세대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식도염이 좀 있는데 이게 아이고, 빨리 나와줘야 네. 식도염 치료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네. 국내 임상 2상 진행 중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매출 내년에 1조가 가능한 그런 회사,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인데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3개를 가지고 있다. 7개 중에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7개 중에 3개 블록버스터급을 아주 확실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아프지 않게 빨리 식도염도 낫고 또 그 밖에도 뇌졸중이라든지 표적 항암제까지 빨리빨리 나와서 우리 또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뭐 상승했다고 해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일약품은 호재가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닌가요? 아니요. 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언급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그런 HLB라든지 기타 등등 이 헬릭스미스를 추격하기보다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종목, 그러한 종목들이 블록버스터급 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이슈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한 김원호 전문가님 답변 중에서 가장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잡으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 포인트 다시 모아서요. 첫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김원호 전문가님, 정말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십시오. 저희에게 좋은 종목 알려주셔야 되니까. 자, 어떻게 투자 포인트 또 잡아가면 좋을까요? 오늘 제일약품 가지고 와주셨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일약품, 여러분 혹시 이 종목이랍니다. 이 제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의약품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후보 물질 가치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눠주셨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게 주요 요점이었고요. 게다가 주가 흐름을 보건데 이 기술적으로 매수 구간이 지금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또 김원호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호 전문가님. 예. 네.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차트 보면요. 사실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지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초보긴 하지만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현재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핫한 이슈가 바이오죠. 그리고 블록버스터급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하면 급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32,500원을 상회하는 현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알려주시죠. 예, 오늘 종가가 33,500원인데 현 구간 매수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4,400원을 잡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2,000원을 목표로 내일부터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가도 말씀해 주셨나요? 34,4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일약품 가격 전략 자세히 한 번 더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가는 33,900원, 목표가는 4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400원입니다.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정적으로 스탁스에이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 도약할 종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